위로 많이 쳤었네. 여러분, 혹시 강아지가 바닥에 엉덩이를 끌고 똥꼬스키를 타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처음 보면 너무 귀엽고 좀 웃기기도 하는데 사실 이건 강아지가 보내는 긴급 신호일 수 있어요. 갑자기 강아지 주변에서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난다? 응? 이게 무슨 냄새지? 강아지가 자꾸 엉덩이를 핥거나 깨물거나 끌고 다닌다? 아니면 항문 주변에서 피가 나거나 고름 같은 게 나온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모든 증상의 범인은 바로 항문낭 때문이거든요.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거나 터지거나 심하면 수술까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간단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오늘 영상에서 쉽고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강아지 항문 주변에는 작은 주머니 같은 기관이 2개 있는데요. 여기 항문을 시계라고 생각을 하면 대략 항문의 4시와 8시 방향, 이 안에 항문낭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주머니 안에는 강아지마다 고유한 냄새를 가진 액체가 들어있거든요. 원래는 변을 볼 때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항문낭이 잘 배출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일부 강아지들에게서는 이게 잘 안 나오고 쌓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불편하기도 하고 냄새도 심해지고 가려워하고 심해지면 염증이 생길 수 있죠. 그럼 항문낭이 차면 무조건 짜야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모든 강아지가 반드시 다 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아지마다 조금 달라요. 우리 강아지가 항문낭 관리가 필요한 강아지인지 그럼 체크해 볼게요. 항문낭 관리가 꼭 필요한 강아지의 체크리스트. 첫 번째, 소형견. 특히 3kg 이하의 작은 강아지들이에요. 대형견은 대부분 스스로 배출이 잘 되는 편인데 3kg 미만의 아이들은 몸집이 작다 보니까 항문낭이 자연스럽게 배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묽은 변을 자주 보는 강아지. 저희 아토미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변이 단단해야지 압력으로 항문낭 배출이 잘 되는데 설사를 자주 한다거나 변이 묽다거나 하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토미도 스스로 배출이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세 번째, 변비가 있는 아이. 이런 아이들도 변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관략근의 활동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배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번째, 비만견이나 노령견. 근력이 약하거나 활동량이 적은 아이들도 관략근의 기능 저하가 생겨서 항문낭 배출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말티즈, 포메라니안, 푸들 등 특정한 견종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친구들은 유전적으로 항문낭이 잘 막히는 경우가 많대요. 만약에 우리 강아지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항문낭이 꽉 차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강아지가 땅바닥에 엉덩이를 끌면서 밀고 간다? 일명 똥꼬스키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좀 찼나 본데? 생각할 수 있고 엉덩이를 자꾸 핥거나 깨물거나 이럴 때 이거는 좀 가렵고 불편하다 이런 신호고요. 강아지 근처에 갔는데 비린내가 좀 심하게 나는 것 같다. 이러면 항문낭이 가득 찬 상태에서 이미 약간 터진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항문 주변이 빵빵하게 부어있다거나 엉덩이 주변을 만지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염증이 시작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피가 나거나 농이 흐른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항문낭이 완전 터져서 문제가 생긴 경우고요. 이 단계까지 가면 병원에 가야 해요. 이런 증상이 보이면 항문낭이 막혀있거나 염증이 생긴 것이거나 심하면 항문낭이 터진 것일 수도 있으니까 병원 진료를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심한 경우에 항문낭 파열로 항문 주변 피부가 손상이 되면 출혈과 농이 배출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약물로 치료하거나 파열된 항문낭을 제거하는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집에서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편이에요. 그럼 집에서 항문낭 짜는 방법을 직접 알려드릴게요. 이거 병원 안 가도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처음에 물어봤었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너무 싫어한다거나 아파하면 무리해서 집에서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살짝 눌러서 액체가 나오면 성공한 건데, 그 액체의 색깔이 투명색이나 연노랑색이면 정상이고 갈색이나 피가 섞였을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을 방문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럼 이제 아토미가 항문낭을 짤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토미를 데리고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항문낭이 차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차 있어요. 평소에 짤 때보다 더 많이 차 있는 걸로 봐서는 빨리 짜줘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짜줘야 할 때가 조금 지났네요. 안 그래도 이틀 전부터 바닥에 엉덩이를 이렇게 밀고 다니더니만 좀 가려웠나 봐요. 미안해라. 엄마가 미안. 이걸 짜실 때는 꼬집는 게 아니라 여기 항문을 보시면 이 부분이 볼록 나와 있죠.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항문을 시계라고 치면 4시에서 8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4시에서 8시. 그리고 가운데가 아니라 가운데보다 약간 밑에, 그것도 여기 아주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뒤쪽에, 여기서부터 항문 방향으로 아프게 꾹 누르는 게 아니라 지그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살짝 눌러서 항문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항문 가운데가 아니라 그거보다 아래쪽에 2개 훅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 주머니를 아래부터 눌러서 위로 올려줘야 항문낭 액이 나오겠죠. 우와, 엄청 나온다. 미안해라. 가려웠겠다. 냄새가 많이 나네요. 이게 한 번에 짜주는 게 좋긴 한데 이번에는 양이 많아서 몇 번 더 짜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짜다 보면 아마 항문 주위가 빨개질 거거든요. 이게 물로 잘 헹궈주고 톡톡 두드리듯이 닦아서 말려주면 이렇게 빨개진 건 하루 이틀 정도면 괜찮아지니까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게 냄새가 엄청 심하다 보니까 장갑을 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비닐 장갑은 애기들 응고가 아플 것 같고 실리콘 장갑 같은 거는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손에 뭘 끼고 하면 이 촉감이 잘 안 느껴져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나더라도 맨손으로 짜주는 편이에요. 이게 휴지를 덮고 하거나 아니면 휴지를 대고 짜는 경우도 되게 많던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강아지 맨살에 제 맨살 손을 그냥 대서 직접 짜요. 이게 가장 잘 나오니까 만약에 해보시다가 어렵다면 좀 손을 희생하더라도 그렇게 해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냄새 나는 거는 그냥 빡빡 닦으면 하루면 없어져요. 손가락에서 젓갈 냄새가 좀 하루 종일 나긴 하지만 뭐 강아지가 건강하다면요. 그리고 이게 항문낭 액이 냄새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꼭 욕실에서 하시는 걸 추천해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고 튀면 그냥 욕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물로 닦아내면 되니까 편하기도 하고, 짜준 다음에 목욕을 시키거나 아니면 물로 닦아서 항문낭 액이 항문 주변에 남아있지 않게 잘 닦아줘야 하니까 욕실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 짠 다음에는 깨끗이 씻겨주시고 강아지 간식으로 칭찬을 꼭 해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아지 차례. 아지 항문낭 좀 보자. 아지는 아토미보다 유난히 항문 쪽이나 엉덩이 쪽을 만지는 걸 싫어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털이 많이 길었네. 털을 먼저 좀 밀어주고, 잘 안 보여서. 강아지 미용해주는 동생에게 처음에 항문낭 짜는 걸 배웠을 때도 그렇고 유튜브를 보고 할 때도 이게 항문낭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항문낭을 아래쪽에서 이렇게 밀어서 올리라고 하는데 아지는 이상하게 거기가 아니라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미용해주는 동생에게 다시 물어봤는데 아지는 다른 강아지랑 항문낭 위치가 좀 다른 것 같다고 했어요. 일반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딱 여기 있는데 아지는 여기를 눌러보면 뼈가 있고 안이 좀 텅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 부분을 눌러보면 뭔가 이렇게 동그란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마도 위치가 요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지는 응감한 실외 배변을 하는데 스스로 배출을 잘 하는 건지 항문낭을 짜주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주기적으로 체크만 하고 아토미처럼 매번 짜주지는 않는 편이에요. 항문낭의 문제는 사실 보호자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하는 걸 보면 쉬워 보일 수 있는데 막상 처음 해보시려고 하면 쉽진 않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이게 연습을 하다 보면 금세 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 항문낭 관리는 집에서 해주세요. 강아지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말고 관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강아지를 위한 실용적인 정보를 들고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